내신에 대해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일단은 좀 날이 밝아져갖고 이게 안 보이진 않죠? 한번 학습자가 아닌 분석자의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푸셨으니까 보시게 되면은요, 나라면 어떤 유형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문제는 일단은 접근할 때 여기 예시가 등장을 했고요. 일단 명령문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형태 등장을 하는 거죠. 예시가 또 한 번 등장을 했고요. 또 if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형은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을 때는 순서 형태. 혼돈을 어설프게 공부한 단계 학생들한테는 점수를 팍팍 깎아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답률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또 내신에서는 순서 잡는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가지고 한번 학습자의 시각과 더불어서 관찰자, 그다음에 분석자의 역할로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perceptual and cognitive. perceptual 하면 인식의 이런 뜻이죠. 얘네 자체가 두 가지가 유의어가 한 번에 동시에 등장을 한 거죠. perceptual and cognitive functions of your brain. 자, 당신의 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A 오브 B의 해석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B의 너의 뇌의 기능들. 근데 해석을 해줄게요. 너의 뇌에, 당신의 뇌에 인식적이고 인지적인 기능들. 이렇게 해석 순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실 때들은 determine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perceive an event, 이벤트를 어떻게 인지할지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예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예시가 실제 사례의 예시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예요. 조금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느낌이 다르고 실제 사례의 예시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You have some difficult. 당신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some difficult한 interaction을요. 상호관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래요. With a resident physician. 여기서 봤네. With a resident까지만 쓰면 뭐 주민 번호 들어오시죠. 자리 잡으십시다. 연락. 오늘 어떻게 늦게 온다는데 빨리 간다. 도망간 거야? 다 마치고 온 거지 학교에서? 자, 근데 이거 거주민인 줄 알았는데 resident physician이에요. 그죠? resident, 우리가 병원 가면 resident 있죠? 수련의라고 우리가 보시면은 자 되겠습니다. 수련의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칭 이유는 환자가 되겠죠? 그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니까요. 아니면 뭐 직원일 수도 있겠는데 내용상 환자였더라고요. 자,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냐면 he has not been managing. 잘 다루지 못했대요. 그죠? 뭐를 잘 다루지 못했냐면요. 만난 이래로 지금까지 잘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제 부분에 대한 이해는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patient's pain을 환자의 고통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 아픈데, 그죠? 난 아픈데 좀 내 통증 좀 잘 되게 줄여주셔서 페인킬러 좀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해서 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After this resident가요. 여기서 resident는 줄여버렸네요, 그죠? physician을 빼버리고요. 이분이 이제 walks by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without saying hello 안녕을 하지 않고. 자, the patient 그 환자의 attending physician 좀 상급자가 되겠죠? 이 수련의보다 주치의가 되겠어요. asked to see you 보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problemo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좀 잠깐만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무한한 또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다른 어른이 됐든 누가 친구가 됐든 뭐 나를 불렀는데 아씨 왜 부른 거지? 너무 잘못했나?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이 글에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way 방식인데 you interpret 너가 해석하는 방식 뭘 해석합니까? This event 이러한 이벤트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기까지가 문장이 긴데 주어가 되겠죠? create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anticipatory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설명한 단어의 질적인 면을 향상을 시키면 충분히 anticipa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중3 수준에서 한 고등학교 1학년, 무조건 고등학교 2학년 이내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상하다, 예견하다 이런 의미. anticipatory stress reaction 이걸 만들어내는데요. 그죠? 스트레스 반응을.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자. 또 예를 또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아까 말한 자꾸 예시 어떤 예시가 먼저일까라는 그런 착각, 혼돈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순서 배열로 넣었을 때 안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100% 나온다고 아닌데 만약에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특별히 한 번 더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진짜 순서 배열로 나왔는데 틀렸네. 이러면은 뭐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막 100배, 만배, 억배 막 억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의 내용의 흐름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봤을 때요. 통증을 잘 못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상급자 선생님이 또 나와서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You think 자, 당신이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할 거래요. 한다면요. The call 그 부름이요. 자, 맞네. The call means the attending physician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치 선생님이 자, is displeased with you. pleased는 기쁨, 만족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신에게 만족을 하지 못한데 뭔가 불만이 있는 상황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 are likely to trigger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이렇게 잘 못 그리는데 이거 빵이죠? 여기에요. 이거 트리거라는 명사하면은 방아쇠를 또는 방아쇠를 당기다, 촉발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만 무슨 의미? 지금 사람 얘기 나오고 병원 얘기 나오고 의사 얘기 나오는데 방아쇠는 아니고
단어 열심히 안 해보셨나? 민선이 알고 있나? 유발하다. 유발하다는 뭐 맞는 건데 여기서는 trigger your fear 뒤에요. 지금 볼게요. 뒤에 fear or anger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fear는 무서워요, anger는 화나요라는 감정이라는 걸 아시죠? 얘가요. 감정이랑 특히 감정이라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은요. 이게 express 표현하다. 그렇죠? 표현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 친구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도 트리거 다음에는 표현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다른 것보다는 감정 상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공포나 두려움이나 화가 나는 자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가 또 아까 체크했지만은 상당히 사실 쉬워요. 문장 순서 잡는 거는요. 그냥 if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등장을 해주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You take this event. 당신이요. take 한대요. 받아들인대요. 이런 이벤트를. to mean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요. then attending physician이 자, 그 주치의 선생님이요. must be preoccupied with 우리가 단어에서도 이거 통으로 그냥 be preoccupied with 이거는 진짜 그냥 통으로 많이 다녀요. 이 친구가 뭐 is preoccupied, was 뭐 비동사 함께 얘는 must라는 친구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였지만 전념하다 그죠? 뭐뭐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자, last minute preparation 마지막 최후의 준비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for a conference. 컨퍼런스에 대해서 마지막 전념을 하고 몰두를 하고 있고요. and actually wants to discuss. 실제로는요. 그리고 여기 주어 생략됐지만 이분이 되겠죠? 주치의 선생님이요. wants to 원합니다. 뭘 하기를? discuss 하기를. 토론하기를. the poster. 뭐에 대해서? 포스터에 대해서. 자, 주의해야 할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discuss. 문장이 이 단어 자체가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토론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다음에 뭐뭐에 대해라는 말, 우리가 on이나 about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친구가 나오면은 아니 된다는 거. 전치사 뒤에 따라가지 않고 바로 목적 옵니다. 이거 디스커스 가지고도 뭐 요즘 경향 트렌드에는 없긴 한데요. 전치사 써놓고 문법상 틀린 거. 네. 이거를 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야기하다 그냥 이야기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talk about이에요. 그죠?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the poster you are presenting together. 자, 포스터는 포스터인데 어떤 포스터? 네가 함께 presentation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선생님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행 시제에 써서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부분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요, you will not experience 스트레스가 경험이 없습니다. 왜? 앞에 나오는 fear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토론에 대하고 의견 교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your choice of response 반응에 대한 당신의 선택. 근데 그게 뭐냐? to any event 어느 이벤트이든지 간에 이것은요 depends on 자 달려 있습니다. 뭐뭐에 달려 있대요? What you perceive 당신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how you interpret 어떻게 your perception 그 perception을 해석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특별히 어렵거나
되게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요거 깔끔하게 어법적으로도 상당히 단순한 형태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허를 찌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순서 상태로 내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만족도 있게 문제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삐걱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럼 이 부분은 중심 일단은 소재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벤트 사건 지각 방식인데 이거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변화 또는 차이 요거에 대해서 중심적인 소재를 보는 것 같고 주제로 가자면요. 소재와 주제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자, 어쨌건 요 얘기들 주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등장을 했지만 perceptual and cognitive라는 내용이 주제에 분명히 포함이 돼요. 이 어휘가. 그래서 어떤 이벤트 똑같아요. 이게 사건이고 상황이고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황에 대한 인지 인식의 이 관점이 스트레스 반응의 결정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주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문을 선생님이 작성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 인지 인식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서술형의 범위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주제가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식 문항을 접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명령문이 나오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또 중심적인 파트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심 소재가 담겨져 있거나 중심적인 주제, 내용이 담겨진 경우들이 좀 상당수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클릭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별표 단어는 디덕티브 연역의, 인덕티브 균합의 여기 내용의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연역법, 균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문에서도 설명이 나와요. 각각의 기능이 뭔지. 자. 일단 문법이었으니까 이거 사실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이 부분 수업하셨나요? 어법 문제 자체로? 했나요? 진도.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활용될 거리가 어디에서든지 활용될 경우에 자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요 형용사의 자리냐 부사의 자리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성질 파악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The Division이라는 친구들 수식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명사라는 친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 문제 봤을 때는 선생님 뒤에 이거 완전 착오를 일으키려고 여기 요거 가지고 그죠? 해놨는데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진짜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형용사 부사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ing나 pp냐, 그러니까 보어 자리, 목적 보어 자리 있는 경우. 앞에 사역동사 또는 직업동사 써놓고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단골 손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7점 맞고 1등급 받으실 분들은 어법 안 하셔도 뭐 굳이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에도 너무 높다 해석 능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법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어법 실력을 여러분들이 좀 갖춰주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요, 바이오에티시스트라는 형님들은요, 에틱은 윤리예요, 그죠? 바이오는 생명이고, 생명 윤리학을 다루는 이 형님들은요, 꼭 이게, 이게, 선생님 요거를 보고서 둘째 줄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체크를 했거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 자, 잘 두 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번 등장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해석상에서도 왜 위험 구간이고 보호 구간인 경우에 우리가 저 밖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거리고 방지턱이 가까이에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의미가 이어서 두 번 등장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요구하려는 바, 나보고 찾으려고 하는 바는 여기서 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의 구간입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디퍼런트 방법론을 사용을 한답니다. To find solution을 찾으려고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ethical problem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앞전에는 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의견이 있겠죠. 뭐 정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요. 생명윤리 유학자들은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론을 사용을 한대요. 그렇죠? 자. 이런 방법론은요, have different backgrounds를 가지고 있대요. 배경 자체가 달라요. 그 배경이 얘가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뭐 동수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linked to 또 연결되어 있대요. 또 나오네요. 그죠? 다른 philosophical schools of thought 그냥 뭐 철학 파예요. 이거는 학파 할 때, 이 스쿨이라는 게 학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때, 무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what they have in common. 보세요. 다르다 나왔는데 이제 지금 혹시 여기에서 좀 살짝 던져준 두 가지 중심에 대한 소재를 여러분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생명윤리학자 나와 있고 배경이 뭐 다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이게 있어요. 그죠? 그죠? 달라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linked to different philosophy, 철학적 학파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what they have.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요. 아, 자꾸 거슬린다. 공통. is the aim. 목표를 하고 있어요. to provide. provide 하는 제공을 하는 an adequate normative framework for processing and 이걸 위해서 processing and resolving moral problem. moral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진행해가는 과정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적절한 그러니까 뭐 규범의 우리가 노멀티가 이런 규범 이 앞전의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절한 규범의 틀을 제공하려는 목표래요. 그죠?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법적인 투부정사의 사용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와서 해석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자, 윤리적인 방법론이라는 게요. 나눠지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한번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유형으로 나올 거니까 이 선생님이 풀 때 타유형으로 나올 때 푼 메모 이렇게 선생님도 이제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접근할 때 이제 이게 다른 유형으로 나올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메모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줄임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 방법론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보였겠지만 디덕티브와 인덕티브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걸 이제 조금 예측을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본질을 아셔야 되니까 푸시면서 이런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앞내용을 그래야지 쓰면서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 번 쓰시진 않아요. 자, 이제 나와 디덕티브 메서더지컬 어프로치. 자, 이제 완전히 강의를 하셨죠? 디덕티브 연역법. 자, 연역적인 접근법은 연역법은요. 자, 추출합니다. 여기 동시에 나와 있겠죠? 추출합니다. ethical 윤리적인 이론을요. 뭐로부터 추출하나? asserting 특정한 theory of ethics. 윤리의 어떤 특정한 이론으로부터 추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국어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연역법이라는 것은 이론을 먼저 확립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from each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then 그리고 나서 deduce 한답니다. ethical rules
to를 써지만, 그죠? 굳이 to를 써도 되지만 뭐 하기 위해 be applied to a case at hand. 손인데 at hand가 뭘까? 알고 있나? 우리가? at hand의 의미를 알고 있나? 두 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은 그렇죠. 당면한 케이스에 apply to 이거에 적용을 그렇죠? 시켜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귀납적 방법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읽지 않아도 귀납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Do not work with preconceived ethical principle. 리추를 우리가 조금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앞에 나온 연역하고요. 연달아서 이제 귀납이 나와요. 자, 얘는 미리 인지된, 미리 생각한 윤리적 원리와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못을 박아둡니다. 자, they use,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냐면요. experience and observation. 뭐의 realities of case at hand. 당면한 문제의 현실의 관찰과 경험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납은 관찰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그걸 이론화시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말은 어렵지만 현재 우리의 학년과 학습에 대한 단계를 봤을 때 어려워하시면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자, whereas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반면에죠, 그죠? 디덕티브 접근법은요, 연역적 접근법은요, 비난을 받는데요. 뭐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요? being too rigid. 이건 너무나 rigid. 하하. rigid 무슨 뜻? rigid 무슨 뜻? 자,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둘게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뭐 수능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애초에 아니면은 우리가 외웠지만 시험 보고 외웠지만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자, 그냥 이런 경우에는 두고 가세요. 아, 이거 흔들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저기서 문 닫을 때마다 이게 흔들리는 거구나. 자, regarding what is right, 무엇이 옳고 그른 거. 그리고 too remote from, 너무 멀어요. clinical practice, 어떤 임상 활동, 그 정도? 이런 활동은 너무 멀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rigid는 우리가 경직된, 엄격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죠? 자, 이러이러한 반면에 inductive, 이거 갑자기 이상하게 또 우리부터 이런 반면에 나오면은 좀 반대 내용 나오는 거 같죠, 그죠? 근데 inductive approaches는요, 얘네도 또 마찬가지로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being so focused, 너무 집중을 하는데 single experience, 한 가지 경험에다가만 너무 집중을 하니까 야, 너네는 너무 하나만 파는 거 아니야? 자, that they at times, 그래서 lose sight, 컴마는 그냥 버리세요. 특히나 이런 at times 이런 거 그냥 버리세요. lose sight of 어떠한 시각 관점을요,
lose 잃어버린대요. 뭐가? 귀납 방법이. 뭐에 대한 빅픽처에 대한. 너무 한우물만 파니까 이게 다를 못 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반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Yet, however,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상당히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얘는 당연히 no matter how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합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however, state the division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엄격할지라도 appear in theory must biotist do not 하지 않습니다. strictly follow one approach 한 가지 접근 방법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따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용을 일단은 보시고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인 중심 소재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잘 예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던, 뭔가 행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는 조금 다르게 뭐 이거나 같은 얘기긴 한데요. 주제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요. 비슷한 말이죠. 윤리나 도덕이나. 자, 윤리, 도덕적인 아까 프로세싱 지문에서 나와 있는 상황 보셨죠? 연역적과 기납적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주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제 문제를 좀 봤을 때 한 가지 이론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얘를 문장을 빼서 박스로 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거, 얘를 빼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게, 문장 삽입을 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조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은 이 정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삽입은 오히려 쉬운 거지. 빈칸보다는 선생님 만드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빈칸은 다른 여러분들을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빈칸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낼 건지, 뭐 여기도 빈칸으로 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다양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리고 문제 출제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두고 접근하실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글을 읽었을 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한 과학에 대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데도 적절한 소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게 그래서 막 일단은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걸 봤을 때 조금 막 놓지 않았을까 라는 거. 그리고 너무 쉽게 내줬어요. 문제 풀었을 때 너무 쉽게 내주는 걸 보니까 자, 이 거미 친구 원더링 스파이더 이 친구래요. 돌아다닌대요 거미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의구심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생각해보시면 거미는 원더링을 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거미는 거기서 쳐놓고 거기서 있지 원더링을 안 해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었는데 읽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된 거예요. 자, captures 잡아요. prey를 먹이를 잡는데 자, 뭐 없이 잡냐면요. without aid of what? 도움 없이. 왜? 거미줄에 대한 도움이 없이. 뭐 그냥 재미로든 뭐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aid 들어가면 도움, 뭐 원조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구급상자를 영어로 뭐냐면 first aid kit. 자가키트 할 때 그 키트고 first aid 구급상자.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재미삼아 알아두세요. 자, although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가까이 문장 첫 줄에 가까이 나오는 경우는 보세요. 일단은 문제 출제 내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이 친구 연속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도 비록 뭐뭐지만 다음에 내용 뒤집혀 얘 나오면 앞에 했던 거랑 또 뒤집혀. 그죠? 뒤집힐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이거 아마 제일 유력한 부분은 이거예요. 순서로서 이게 제일 유력할 거예요. 엄청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또는 순서나 400? 이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을 할 것 같아요. 이 예측을 피해서 물론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낸다고 하면 가장 적절하게 학생들의 혼란을 이끌어내면서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이 거미가 잡는 어디에서 잡냐면은요, 야생에서 잡는 대다수는 the majority of 삐리리 이거의 대다수. 무슨 동물? 무척추 동물이래요. 이것들은요, are those that walk. 걸어다니는. 자, 이걸로도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얘가 원더링 하면서 하는 거는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 여기서는 거미예요. that walks. 여기서 말하는 지칭하는 those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친구 나와 있죠. 지금 앞에서만 해도 나와 있는 친구들 이렇게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 있는 경우에는 뭐 하나 추가적으로 지칭, 대사. 그죠?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얘는 먹이에요. 먹이고 또 나오죠. 얘는 이 it은 거미 나와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은 먹이들을 걸어 다녀요. 이건 또한 able to. 이 거미는요, 캡처 또 잡을 수 있어요. 뭐를? 얘들도. 뭐 나방, 메뚜기, 나비 이런 친구들. 그죠? It does this. 얘는 이걸 한대요. 뭘? 이걸 잡는 거. 나는 얘는 거미고요. 이 디스는 나르는 동물을 잡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읽다 보니까 문제를 분석가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좀 경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Without spectacular and very precise leap. spectacular하고 precise한 leap을 어디로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래서 야 얘는 걸어도 다니고 돌아도 댕기고 한 가지 기능 옵션이 이것도 되는 애인데 또 이것도 되는 애네. 그죠? 처음 알았어요. 이런 애가 있는지. 자, given. 우리가 먼저 given 진짜 많이 봤어요. 그죠? 고려하면 이거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무 범위가 넓긴 한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근데 문법적으로는 자 고려하면 뭘 고려하냐면 spiders가 have 8개의 well developed 잘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은요, we might assume 대리아를 우리는 가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가정이냐? 얘네들이요, 누구? 거미들. 아시겠죠? 지칭하는 대사. use visual cues. 자, 시각적인 큐를 사용을 한대요. 뭐 하려고? to carry out, 수행하다는 뜻이죠. this 이러한 remarkable feat. 이런 두드러진 어떤 특징을 수행하려고 뭐? 먹이 잡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막 점프 뛰고 돌아다닌다 얘기했죠. 그쵸? 근데 여기 앞절에 두고서 거미의 시각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넘어갔는데 그러나가 나왔어요. 여기 쓰기 귀찮아서 그냥 붙였었어요. 한글 몰라서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예측하셔야 돼요. 시각으로 눈이 8개나 잘 발달된 게 있어. 그것 때문이 아닐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죠. 그렇죠? 여기 이분들이요 열심히 뭔가를 하셨나 봐요. 이분들이요 과학자나 뭐
생물학자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데몬스트레이트를 하셨대요. This is not the case. 그 눈. 눈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대요. 시연을 하셨대요. 보여주셨대요. 이분들이요. 자, 실험을 뭔가 하나 했겠죠. 누가? 여기 이분들이 They covered the eyes of a hungry spider. 여기서 말하는 분들은요, 이분들이에요. 계속 먹이 나오는 대상들도 지금 많아요. 먹이 나왔죠, 거미 나왔죠, 연구하시는 이분들 나오셨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좀 대상을 분리시켜서 나온 지문이 요거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지칭이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좀 주의를 하고 보자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They cover 했대요. 뭘 커버했냐면 The eyes of a 배가 고픈 스파이더의 눈을 커버했대요. 네. To temporarily 완전히 눈을 막 뽑고 잔인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눈을 못 보게 했다. Despite this incapacity, capacity 할 수 있는 능력, incapacity 이러한 할 수 없는 능력, 눈을 가렸으니까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는요, 뭔가를 또 했대. 눈 다 가렸는데 눈이 8개에서 발달돼서 여기 하는데 detect 또 감지했대요. Airborne prey animals 20cm 떨어진 공중에 있는 먹이를 또 감지했대요. To capture them 잡았습니다. With a leap of several centimeters 또 뛰어서 몇 센치죠? 음에 눈을 가렸는데 또 잡아버리네. 그럼 눈으로 먹이를 탐지하는 게 아니었나봐요, 그죠? 대조적으로 white-faced 우리가 알고 있는 거미줄에 사는 거미들은요, able to 할 수 있었대요. locate prey a mere 그냥 한 꼴랑 1cm. 근데 얘는요, 눈도 가렸는데도 20cm. 엄청난 능력이죠. 물론 이러한 1cm랑 20cm랑 비슷한 건가요? 물론 인간의 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거로 바뀌어야 되겠죠? difference between 이러한 두 타입의 차이점 있는 것은요, is not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거미들은요, do not need 할 필요가 없어요. detect 뭘 감지를 moving prey 움직이는 먹이를 감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They rely on 같은 겁니다. 뭐에 의존하냐면은 거미줄에 오면 신호가 오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요, the advantage of long distance prey detection to a mobile hunter are obvious. 이 mobile hunter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거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하고 앞에 반대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 자, 이게 반면에 원거리 먹이 감지 누구에게? 이동하는 사냥꾼에게 원거리 먹이 감지의 이점은 obvious 명백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몰라도 살고 알아도 살고 하는 지문이긴 한데요, 시험 문제로서는 봤을 때는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지문보다 내신으로 전환했을 때 그 부분 아마 노리고 이 문제는 범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방금 푼 문제 소재 아시겠죠? 이 거미, 그렇죠? 주제도 거미가 되는데 소재는 이 거미 자체가 소재예요. 근데 주제 아까 앞문장 따지면은요, 결국에는 이 거미를 가지고 한 실험의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얘는 뭐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거미의 사냥법, 이게 좀 중심 주제예요. 주제의 문장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 치고도 빈칸 문제로 봤을 때도 뭐 되게 쉬웠고요. 새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얼베이트, 우리가 얼더도 같은 의미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t is well known. 데리아는 well known입니다. 뭐가 well known입니까? 옛날 그리스와 인디아, 차이니즈 이 사람들이요, produced. 자, 뭔가를 produce 하면 생산해냈다, 만들어냈다, 그죠? best bodies of sophisticated knowledge. sophisticated 고도의 지식 덩어리들, 그죠? 방대한 고도의 지식 덩어리들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그쵸? 고대 문명에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근데 얘네는 범위가요, 어느 범위까지야? 수학과 메디신과 천문학과 이런 애들까지의 범위를 아우릅니다. 그죠? 수학의학, 천문학, 자연철학, 테크놀로지까지. 실제로 much of this knowledge, 하는 부분, 이 지식의 하는 부분은요, was appropriated 전용되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용되는 거, 바뀌어서 이용된다, 이 얘기예요. 자, 수동태 나와 있는 부분 reworked, 이런 분들. 자, 누구에 의해서? 머슬림이랑 크리스찬 학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이용되고, 그죠? 재탄생하고 재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확립한 이런 지식들을요, 이분들이, 이 종교의 머슬림과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은요, 이 학자들은요, normally credited with having initiated this scientific project in the Middle Ages. 어느 시대에? 우리가 잘 모르는 중세 시대에 scientific project, 자, 과학 활동을 having initiated, 시작한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그렇다고. 왜? So why? 그러면 should we not also call this antique sage? 이러한 고대 현자들을 하지 않나요? 부르지 않나요? 뭐라고? 과학자들. 분명히 과학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셨던 분들을 왜 우리는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겠죠. 자, the simple.
간단하지만 generally applicable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답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답은 뭐냐면요. 그들이 속한 사회, society가요. did not assign a specific social role to society. 사이언티스트들에게 social role, 사회적인 역할이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지금의 과학자와는 다른 거죠. 그죠? 물리학자와 뭐 천문학자 이 부분들이 당신은 이거에 전문적이시니까요. 당신은 물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는 과학자 뭐 다른 분야 이 한 과학만 이야기를 연구를 하세요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고대 옛날 중세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What we now recognize as science.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서 과학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요, was always 항상 done in service of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에서 was done 이용되어진 거예요. 과학 자체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not as an end in itself.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서 let alone. 오늘 우리 단어 시험 보신 분들 미리 보신 분들 let alone 쓰셨나요? 고은이는 썼었나? 윤진이도 못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낯설어서 그래요. let alone. 무엇은 고사하고 뭐 이거는 고사하더라도 저거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표현. 자, 뭐는 고사하고 and 목적은 고사하고 목표는 고사하고 that might be pursued in perpetuity. 뭐야? 영원히 추구되는 목적은 고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 되어는 것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100만 년, 1000만 년 갈 거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정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과학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That something else, maybe leisure or statecraft. 그 something else 뭐냐면 이거는 레이저나 또 국정 운영. It's in its own way forcing science가 자. 사이언스가 어떤 forcing 뭘 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그죠?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to operate. 얘 또 나왔네. resist. 그지? 그죠? 아까 엄격한 이런 의미였잖아요.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얘는 의미가 달라요. 고정되는 좀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뭐뭐 내에서 within 뭐에서 고정된 프레임 이 틀 안에서 작동을 하도록 사이언스는 강요받았습니다. 과학을. 이런 애들한테 쓰여라. 너희는. Orbits one that still allow for considerable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depending on the ruling dynasty, sometimes even longevity, but never. 마지막 단락 문장에서 뭔가가 좀 등장을 하네요. 자, 비록 still allowed, 여전히 allowed, 허락이 되기는 했어요. 뭐가 considerable, 상당한 창의력과 innovation, 혁신, 그죠? 과학이라는 게 창의성과 혁신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더 발전을 시켜도 괜찮아. 이거는 보장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depending on the ruling dynasty, 어떤 왕조에 따라서
왕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왕조는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아 이거 해도 돼. 조금 더 연구해보고 발전시켜 봐봐.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Sometimes even longevity. 그리고 오래오래 해도 돼. 내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가 영실아, 내가 킹 세종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영실이는 나와 함께 이렇게 연구를 쭉 해도 돼. 근데 우리 영실이 형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킹 세종 정도가 됐으니까 과학에 대한 분야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인지와 투자와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거지. 이걸 가지고 옛날에 뭐예요? 다 농사에 활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국정 운영,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조제 형태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했는데 but never 뭐가 없었다? autonomy. auto는 자동의 자유를, 그렇죠? 자율성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을 연구할게요. 이게 아니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을 연구할게요. 할게요도 아니라 해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점은 우리가 엔션트고 미들 에이지 중세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 여기는 자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걸 어떻게 했어? 제한을 시켰다는 거. 이게 중심 소재이자 주제가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요. 보면서 뭐가 좋았냐면 박스 표현된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 문제로 내고 싶어요. 순서 문제. 되게 힌트 잡기, 내용을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큰 힌트가 되는 하우에 뭐 이런 친구들이 없어. 그쵸? 이 세 파트 정도로 나눠갖고 순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서술형에 가까운 지문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는 빈칸으로 또는 삽입으로 내신에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빈칸 문제와 삽입 문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펼쳐진다라고 봅니다. 잘 혼돈 없이 여러분들 문제 내신에서 마주하셨을 때 접근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한문항 하고 마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요 뭐 할 때냐면요, 얘는 뭐 특별히 하단에 나온 단어도 없고요. 자, 사람들이요 뭘 할 때냐면요, 서치아웃 헬스 인포메이션을 서치한대요. 어디로? 인터넷에서요. 그들은 typically use 사용을 합니다. 숏컷.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지름길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손쉬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shortcuts and superficial. 여기다 이 superficial이 피상적인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벼운, 손 씻고 가벼운 설치 합니다. rather than 뭐보다 오히려 뭐보다 engage in 여기서 문장에서 이거 의미 자체를 그냥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engage in systematic processing of online information. 온라인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세싱 처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냥 쉽게 이지하게 가볍게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this is the finding. 이것은 어떤 결과물 of a study, 연구의 결과물이래요. conducted by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수행된, 행해진. 자, 이분들은요 인터뷰했습니다. Diverse group of American adults. 상당히 많은 미국의 성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녔네요. 그런 거. 뭐에 대해서? How they seek. 그들이 어떻게 찾냐. Health information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찾는지 물어보면서 설문지를 돌렸겠죠? 자, 이런 unsystematic, 체계화되지 않은 searching out of health information은 often blamed, be blamed. 비난받습니다. for, 뭐 때문에. a condition. 자, 상태? 맞아요. 뜻 있어요. 근데 의학에서는요, 질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환. 뭐라고 불리는 질환이냐면요, 사이버콘드리아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사이버콘드리아는 어떤 믿음인데,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지는 건데요. that 이하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They have a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 문제에서 풀 때 힌트 어디서 받았냐면, 여기서 받았어요. 요즘까지 읽고 여기 찾았어요. 풀 때. 수능 문제를 접근할 때. 자, when in fact, 실제로 they do not.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요거 하나 얘기를 너무 쉬어서 얘기를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동격의 대시예요. 성질 정도는. 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나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네. 동격에 대해 또 접속사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내 동격인지는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파악을 하고 갑니다. Because there are many digital sources of health news and information이 많기 때문에 people은 easily 쉽게 access 접근해요. List of symptoms. symptoms는요 거의 복수로 많이 쓰여요. 이거 증상의 리스트에 비록 they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뭐를 extensive 광범위한 메디컬 트레이닝을 만약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닥터나 널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Needed to make sense all of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make sense. 이러한 정보들을 make sense. 말이 되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하는데 필요한 needed, 필요한 훈련을 없어. 이렇게 없어. 그래놓고 자기가 셀프로 진단을 내리는 거야. So people often erroneously 뭐안 봐도 알겠지만 에러가 보이잖아요, 그죠? 종종 오류 진단, 누구를? 자신들을 오류 진단을 내버린대요. 뭐라고? 심각한 질병이에요. 자기 혼자. 땐데 이거를 내요. 의사한테 가서 주차하려면 그들한테 말해요. What is wrong? 잘못됐고 ask for specific. 그리고 자기가 의사 앞에 가고 또 요청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트리트먼트 치료나 약을 요청을 해버려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죽을 암에 췌장암에 걸린 것 같아요. Most times the self-diagnosis 대부분 자가 진단은 틀려먹었어요. 뭐 내용 특별하게 아주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버콘드리아가 지문 자체의 주제고요, 소재예요. 사이버콘드리아가 뭐라는 거에 대한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그죠? 너무 가볍게, 손쉽게 질병에 대해서 찾아보는 질환을 사이버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잡은 일단은 길게는 여기까지인데요. 서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심 소재와 주제를 여기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한번 문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진도